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면 CP 비누 망치기 쉬워요 라는 주제로 비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오늘 맥주 비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맥주는 뚜껑을 열어서 한 2주 정도 알코올을 날려주시거나 아니면 가열해서 알코올을 완전히 날린 후에 작업해 주셔야 돼요. 맥주는 pH가 어떤가 테스터를 해보니 약산성으로 보이네. 약산성으로 보이고요. 가성소다는 비드 타입으로 넣어주었어요. 이렇게 CP비누 작업하실 때는 긴팔 옷과 그 다음에 마스크, 고글 등을 꼭 착용하셔서 안전사항에 유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성소다를 넣었으면 저는 뚜껑을 덮어서 가성소다를 녹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방치하면 가성소다가 다시 한 덩어리로 굳거든요. 그러니까 가성소다를 수상에 넣었을 때 바로 저어주시거나 흔들어서 녹여주셔야지 잘 녹아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준비했어요. 코코넛 오일에는 포화지방산이 많아서 트레이스를 빠르게 하고 발열 반응을 더 높게 일으키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비누를 망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강 오일도 트레이스를 빠르게 하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미강 오일이 많이 들어가면 급 트레이스가 나면서 비누를 디자인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캐놀라 오일은 트레이스를 느리게 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적정량을 넣어주셔야 하고요. 이 비누에서는 캐놀라 오일의 역할보다 다른 트레이스를 빠르게 하는 조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레시피에서는 트레이스가 더 빨리 났어요. 그리고 캐놀라 오일은 비누를 무르게 하는 오일 중에 하나예요. 피마자 오일은 거품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넣어주었고요. 피마자 오일도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비누가 물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일의 온도는 38도 정도 되었고 가성소다수의 온도는 28도 정도 되었는데 수상을 전체 얼려서 사용을 하다 보면 40도 전후로 온도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수상의 3분의 1 정도만 얼려서 사용하시는 게 온도 맞추시기에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체에 걸러서 가성소다수를 넣어 주었어요. 혹시라도 가성소다 덩어리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체에 걸러서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 구간은 편집 없이 보여드리니까 트레이스 나는 속도를 주의 깊게 봐주세요. 저는 한 500g 정도 만들 때에는 그냥 거품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블렌더를 설거지하기도 힘들고 양이 적어서 트레이스 내기에 거품기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품기를 이용해서 트레이스를 내주고 있어요. 벌써 점도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잡은 수상의 양은 30%를 양을 잡았거든요. 이 수상의 양이 줄어들면 트레이스를 더 빠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트레이스를 느리게 하고 싶다면은 33% 아니면 그 이상 양을 늘려주시면 좋아요. 저는 100g 정도를 덜어서 모양을 내주도록 할 거예요. 맥주 비누라서 맥주 거품을 표현해줄 양을 더는 것이고요. 그 위에 이렇게 맥주 거품처럼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천연 분말로 이렇게 하얗게 비누를 만들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에 만들어뒀던 CP 비누 색소 흰색을 넣어 주었고요. 여기에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섞으면서 색을 보고 제가 원하는 색이 나올 때까지 흰색 색소를 조금 더 넣어 주었어요. 그런 후에 맥주 비누의 아래쪽 부분에 들어갈 첨가물을 계량해 줄 건데요. 저는 노란색을 만들 거기 때문에 진피분말을 넣어 주었어요.
진피 분말은 어두운 노란색을 내기 때문에 맥주 색깔을 내는데 딱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진피 분말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에 개어서 넣어 주었습니다. 에센셜 오일은 대체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뭉친 덩어리들을 잘 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만드시기 전에 이런 첨가물들을 모두 계량해 놓으면 작업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데, 비누 베이스가 이미 떡트가 났어요. 그래서 첨가물을 넣기 힘들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비누를 만들 때 오일들의 배치나 아니면 수상의 양,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등등 비누의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비누에 적합하도록 레시피를 짜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첨가물들을 주걱을 이용해서 잘 섞어보는데 아마도 잘 안 섞이게 비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누액을 몰드에 담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떡트가 나면 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몰드에 잘 담기지 않아요. 그리고 비누와 비누 사이에 기포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저는 층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떡트까지 아니지만 약간 과트레이스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야 이렇게 가장 윗부분 상단에 크림처럼 자연스럽게 비누액을 올리는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트레이스를 조절하기도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몰드에 담기 힘들고 기포가 군데군데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적당한 트레이스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래쪽 맥주가 될 부분에 비누액을 담았고, 아까 흰색 색소를 넣어둔 비누액을 올려주는데, 이 비누액도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벌써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어요. 위에 거품이 될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냥 마구마구 올려주었어요. 층비누를 만들 때 비누액이 너무 물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로 쌓아 올리기가 힘들지만, 너무 트레이스가 딱딱하게 나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CPOP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당근마켓에서 구입한 오븐인데요. 온도 설정이 140도가 가장 최하 온도예요. 그래서 안에 온도계를 보면서 온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지난번 CPOP 만들 때 온도계가 망가지기도 했고, 지난번에 유리 용기로 질화되는 걸 확인하면서 비누를 만들었는데 타령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실리콘 몰드에 넣어서 시험적으로 비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븐에 넣고 140도로 5분 정도 돌려주고 1시간 내에 140도로 5분 정도 한 번 더 돌려주었어요. 만든 직후 용기에 남아있는 비누 베이스에 테스터를 해보니 강알칼리성으로 나와요. 내일 비누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보라색 실리콘 몰드에 넣어두니까 젤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관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예상대로 비누 베이스에 트레이스가 너무 과하게 났었기 때문에 첨가물들이 골고루 섞이지 못하고 중간중간 기포와 첨가물들이 안 들어간 색상의 비누 베이스가 보였어요. 그리고 랩을 깔고 스탬프를 찍어주고 있어요. 비누의 단단함이나 이런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트레이스가 과하게 난다고 해서 비누가 꼭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모양을 내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쉬운 것 같아요. 이번에는 비누들을 pH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쪽에 위치했던 비누들은 비교적 청록색으로 약 알칼리성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기 조금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제가 테스터지 커팅할 때 장갑에 있던 알칼리성 성분이 묻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비누도 가운데 쪽에 있던 비누라서 비교적 청록색으로 보이는데 부분 그래도 보라색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븐의 온도나 비누액의 상태를 속까지 관찰을 못했지만 예상외로 끝부분에 있던 비누에서는 강알칼리성으로 보이더라고요. 몇 번을 다시 해도 끝부분에 있던 비누는 강알칼리성으로 보였어요. 아마도 온도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양쪽 끝쪽에 있던 비누들은 비누와 속도가 더뎌졌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레시피를 조금 수정해서 똑같이 맥주 비누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때는 오븐이 아니라 스티로폼 박스에 보온해서 비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비누는 다음날 다시 pH 테스터를 해보니 약 알칼리성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